보면은 쪽수가 네, 개념성부터 풀이할게요. 12쪽 12쪽에 1-1번 네, 이 문제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지금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이 문제의 꼴은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 되는 거죠. 0분의 0 꼴의 풀이 원칙은 인수분해 후 약분. 그럼 이걸 몰랐다는 얘기는 분자의 인수분해 공식을 몰랐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 혹시 분자를 인수분해 성공하셨을까요? 분자는 x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 걸 얘기해 보세요. 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 몰랐을 때 틀리는 건데. 맞나요? 네, 곱셈 공식이 인수분해 공식이 필요한 것 같고 0이 되는 원인 지웠고 이제 숫자를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딱 3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죠? 진짜 곱셈 공식을 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잊지 않고 곱셈 공식 프린트를 드릴게요. 38개 공식을 다음 시간까지 외웁시다. 곱셈 공식을 모르는 거 있을 수 없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한테.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23쪽 전에 있은 얘기 하세요. 없으면 23쪽으로 가겠습니다. 23쪽에 3이요. 이건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꼴이 무슨 꼴인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분모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면 앞에 건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앞에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플러스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되니까 분모는 무한대인가요? 여기까지 된 거 맞아?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 차수의 값이 분자가 큰지 분모가 큰지를 확인할 건데 지금 분자 분모의 차수가 똑같은 건 확인이 되나요? 그러면 분모 분자의 차수는 똑같은데 얘는 x 앞에는 개수가 누구지? 1. 자, 매우 단순해. 루트 x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절대값과 똑같습니다. 절대값과 똑같기 때문에 양수값을 대입했을 때는 x라고 얘기하지만 음수값을 대입할 때는 마이너스 x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면 지금 x의 값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누구란 얘기죠? 네, 마이너스 1이 개수란 얘기죠? 그러면 x 앞에 개수만 비교해서 답을 할 건데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 x 앞에 있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6이어서 답이 마이너스 3이네요. 이해된 거 맞죠? 그리고 다른 풀이로도 한번 더 풀겠습니다. 지금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저번 시간에 치환해서 푼다고 말씀드렸거든. 지금 x라는 값 대신에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t의 값 어디로 가죠? t의 값 무한대로 가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t의 값은 무한대가 되겠죠? 네. 그리고 모든 x 값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할 건데 마이너스 t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개수 보는 게 좀 더 편리해질 것 같아요. 이때 개수는 양수값을 대입했으니까 t, 그래서 t 앞에 개수 1, 이것도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치환해서 볼 수도 있는데 선생님 근데 이렇게 안 풀거든? 이렇게 푸니 처음부터 그냥 마이너스 x로 푸는 게 더 편리하잖아. 이해된 건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25쪽에 7-1번에 2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여기서는 이 말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겠다. 일단 이 문제 풀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는 치환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 이건 치환해야지만 안 돼. x란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x의 값을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t의 값은 무한대로 갈 거고요. t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x값 대신에 마이너스 t 대입했더니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6인가요? 뒤에는 x값 대신에도 마이너스 t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앞에 거 무한대, 뒤에 것도 무한대. 그래서 이 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할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리화하려고 합니다. 유리화하는 건 가운데 부가 플러스인 걸 곱해서 유리하겠죠?
그럼 유리화하게 되면은 분모에 있는 값은 가운데와 플러스인 루트의 값을 곱했을 거고 분자의 값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분자가 뭐가 되니?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야 되니까 분자가 뭐가 되죠? OT 플러스 6이 되는 건가? 여기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이제 바뀐 것 같은데 t를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자는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차수 확인한 다음에 계수 비교할 겁니다. 차수는 1차, 1차 똑같고 계수 비교했더니 답이 2분의 5라는 얘기인가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근데 이걸 하나만 더 얘기하고 출발합시다. 다시. 자, 이제 앞으로 이런 계산을 수백 번 할 거거든? 한두 번 하면 그냥 나올 때마다 산수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 산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수하려고 해. 그 산수하는 횟수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산수해.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 빼기 x라고 하는 x한테 무한대를 대입하면 앞에 거 무한대, 뒤에 것도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고 유리화에서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 정도의 유리화는 보통 암산이 가능하거든? 내가 유리화하기에서 분모의 1한테 곱한 녀석의 값이 가운데 플러스인 걸 곱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럼 분자의 값은 뭐가 남죠? 네, x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은 지워지니까 kx 플러스만 남나요? 제곱 빼기 제곱이? 이해하신 거 맞죠 지금? 그러면 무한대분이 무한대꼴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고차항계수 비교하면은 최고차항계수 비교한 게 누구지? 그러니까 2분의 k라고 말씀하신 거로 이해했습니다. 맞죠? 네, 분모의 값은 2, 분자의 값은 k네요. 그럼 앞으로는 요 k 값만 가지고 이 k 값을 2로 나눈 게 그냥 답인 거네. 이 꼴을 만나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은 a제곱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a제곱이 아닌 ax의 값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리화해 보겠습니다.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의 값에는 루트 a제곱 x의 제곱 kx 플러스 c의 값을 썼고요. 뒤에는 플러스 ax를 이걸 분모 분자에 다 곱했거든.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럼 분자의 값은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럼 분자에 뭐가 남죠? a제곱 x제곱 빼면 지워지니까 이게 남겠죠? 그러면은 계수 비교했더니 누가 되는 거야? 2 a분의 k가 나오겠죠? 이건 x 앞에 계수가 a, 이건 k니까요. 그런데 이런 녀석을 나올 때마다 산수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녀석의 값들은 보자마자 여기는 k의 값이 분자네 무조건. 루트 속에 있는 1차항 계수의 값이 분자고 x 앞에 1이 있을 때는 그냥 여기다 2배 한 2를 쓸 건데 x 앞에 a가 있을 때는 2를 쓰겠네요. 근데 지금 이걸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지금 위에 있는 녀석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값을 계산한 건데 앞에 게 훨씬 크면 누구라 그랬어? 뒤에 게 훨씬 크면 누구라 그랬어? 0. 저번에도 너 0이라고 했대.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면 됩니다. 하지만 두 녀석이 비슷비슷했을 때가 상수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비슷비슷하다, 앞에가 크다, 뒤에가 크다는 개념은 차수의 값을 가지고 대소관계를 얘기하거든? 자, 앞에 게 훨씬 큰 거는 앞에 거의 차수가 큰 거고, 뒤에 게 훨씬 큰 건 뒤에 거의 차수가 큰 걸 얘기해. 비슷비슷한 거는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이 차수와 개수가 똑같은 걸 비슷하다고 얘기해. 잘 관찰해보면 앞에 건 몇 차식이니? 네, 루트 x제곱이니까 1차식이죠? 이건 몇 차식이죠? 1차식이죠.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는 1,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도 1. 개수가 1인 것들, 차수가 1인 것들이 빼져 있는 거죠. 차수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습니다. 차수와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수렴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1차식인가? x 앞에 있는 개수는 a. 이거 x 앞에 있는 개수는 a. 차수 똑같아. 1차 1차 똑같고 개수도 a 똑같아. 그럴 때는 수렴할 수 있습니다.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하려면은 반드시 차수와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겠지? 좀 이따 문제 풀 때마다 등장하면서 선생님이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말씀하세요. 연습 문제도 풀었는데 모르는 게 없다고? 아, 연습 문제까지 숙제가 아니었구나.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아가지고 미정계수 결정 전까지만 지나 나갔구나.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 것만 센수 풀려고 했지? 자, 그러면은 진도 나간 다음에 좀 이따 센수하고 아재 풀이하면서 진도 나갈게요. 자, 미정계수 결정 파트입니다. 지금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게 아직 쌤이 뭐 책에는 본문에 있는 내용은 몇 페이지 안 남긴 했는데 되게 숨어있는 기억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거든? 숨어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모의 값이 0입니다. 분모의 값이 0인데 분자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녀석이 어떨 때 수렴할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모의 값이 누구면 수렴할지를 알고 싶습니다. 분모는 무한소입니다. 이게 어떨 때 수렴할지 알고 싶은데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봤어. 0분의 무한대가 있으면 뭐가 될까? 엄청 작은 숫자분의 엄청 큰 숫자는 뭐가 될까? 근데 분자가 훨씬 크니까 무한대야. 두 번째, 0분의 상수의 값은 뭐가 될까? 무한소분의 상수. 이거는 상식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닌가?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지만 0분의 상수는? 네, 무한대라고? 물론 보호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0분의 0의 값을 조사해 봤습니다. 0분의 0의 값은 세 가지였잖아. 분자가 훨씬 크면은 무한대. 분모가 훨씬 크면은 하지만 비슷비슷하면? 자, 그럼 수렴하는 녀석의 값은 얘네가 수렴하는 거지? 무한대로 가는 건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모의 정체는 무조건 0이어야 되겠네? 네모가 무한대거나 숫자면은 수렴하지 않잖아. 이럴 때 0분의 누군가가 분자에 왔을 때, 분자에 누군가가 왔을 때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 분자에 올 값이 반드시 0이어야 되겠네. 납득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납득돼.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란 녀석의 값이 a로 가까이 가는데 fx분의 gx라고 한 녀석의 극한값이 이게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fx라는 녀석의 정체는 0으로 수렴합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준다면 결론은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분자에 있는 gx의 값이 0으로 가야지만 돼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걸 지금 수식으로 표현했어. fx라는 분모의 값이 0이죠. 0분의 gx라는 녀석의 값이 수렴하려면 분자에 있는 gx도 0이어야지만 수렴할 수 있어요. 이해된 거 맞아요? 자, 두 번째. 나 분명히 이해시킨 것 같은데 지금? 그지? 니네 이해된 거 맞지 지금? 이번에는 반대로 분자에 있는 값이 0인데 분모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이 값을 수렴한다라고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수렴한다는 말 말고 다른 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 수렴한다는 말은 특정한 상수값으로 가는 게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그런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자가 0인데 분모의 값이 무한대가 되면은 무한대분의 0은 뭐가 될까?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훨씬 큰 거 아니야?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훨씬 크면 그 값은 0이 됩니다. 두 번째, 상수분의 0의 값은 뭐가 될까? 근데 그것도 0이겠네. 분자가 0이니까. 1분의 0, 2분의 0 이런 건 다 0이잖아. 세 번째, 분자가 0이었을 때 분모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분자가 크면 무한대, 부모가 크면 0, 비슷비슷하면은 상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수렴한다라고만 얘기했으면 이것도 수렴, 0으로 수렴, 이것도 수렴, 이것도 수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분자의 값이 0이었을 땐 부모가 뭐가 오든지 간에 수렴할 수 있는 거네. 내 말이 되신 거 맞나요? 그냥 수렴한다라고만 얘기했으면 분모의 무한대가 오든 상수가 오든 0이 오든 다 수렴할 수 있어. 하지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야지만 그 말이 꼭 있어야지만 0이 아닌 걸로 수렴할 수 있는 녀석은 이거밖에 없네. 그래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야지만 분자가 0이었을 때 분모가 0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네. 그래서 네모의 정체가 0일 수밖에 없는 거겠네. 근데 이 말이 빠져버리면 0이 아니란 말이 빠져버리면 네모의 값은 0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네. 납득은 되셨나요? 네. 이걸 또 수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0입니다.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fx분의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수렴합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분모에 있는 값이 0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0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 값은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의 알파의 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분자가 0이었을 때 분모의 값도 0으로 간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납득시키는데 성공한 것 같은데? 그치? 이해된 것 맞니? 그럼 다시 정리하면 근데 선생님이 너희 나이 때 선생님을 가르치던 학교 선생님은 너무 수업을 못해가지고 납득을 못 시켰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직접 이렇게 수식으로 나와 있는 녀석이 너무 와닿지 않더라고. 뭐 지렁이 같이 생겼고 뭐 알파벳 몇 개 있는데 막 이거 어떻게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 수식이. 그래서 해봤어. 문제 풀 때마다 헷갈리니까 이걸 해봤어 내가 직접. 문제 풀 때마다 헷갈려서 몇 번 쓰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체계화가 되더라.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 자꾸 문제 풀 때 여러 번 해봤더니 그럼 요점은 이거야. 분모의 값이 0이었을 때 분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수렴하려면 이 분수의 값이 수렴하려면 분모가 0인데 분수의 값이 수렴하려면 분자의 값은 무조건 0이어야 돼요. 하지만 분자의 값이 0이었을 때 수렴하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 분모의 값은 0으로 수렴해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애들은 이걸 별로 신경 안 쓰거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다 여기서 출제하겠네. 애들은 평상시에 신경 안 쓰고 산수하는 것만 신경 쓰니까 정작 어렵게 생각할 문제들은 분자가 0이었을 때 이 수렴하는 숫자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만 분모를 0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애들 기억하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기억하는 놈들만 좋은 대학 가세요. 이렇게 하겠네.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그냥 꼴랑 이거야.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지 수렴합니다.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으로 가야지 수렴합니다. 요게 요점입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풀 때 별 신경 안 쓰고 푸니까요. 그러면은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만 풀 수 있거든? 자, 일단은 2를 대입했더니 분모의 값이 0인가? 근데 3으로 수렴한다며. 분모가 0이면 고민이 필요 없어. 분자는 무조건 0이어야지만 돼. 그러니까 분자에다 2를 대입했을 때 분자의 값이 2를 대입했을 때 0으로 수렴한다고요? x한테 x가 2로 가까이 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분자의 값이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4 플러스 2 플러스 b의 값이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b는 하고 정리한 다음에 분자에 다시 대입해 줄 생각이거든? 그럼 분자값을 생각해 보면 분자의 값이 원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그 b 대신에 이걸 대입하겠다고?
그러면 순서만 좀 바꿔 쓰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하고 ax 플러스 2a라고 써도 충분히 이해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대입했는데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 앞에 거 두 개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가 되는 거잖아? 그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플러스 a까지가 이해됐을까? 나 지금 인수분해밖에 안 했는데 이해됐나요? 그럼 이게 좀 분자니까 분자에다 이걸 쓰게 되면 약분되는 건 x 마이너스 2가 약분되나? 그럼 주어진 식은 뭘로 바뀌는데 약분하고 나면은?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x 마이너스 2가 약분되고 이거만 남니? 2 대입했더니 4 플러스 a? 그 값이 3이라며. 그럼 a의 값은? a가 마이너스니까 b의 값은? 문제는 a, b의 값을 결정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극한에서의 정해지지 않은 계수의 결정, 미정계수의 결정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1 대입했더니 분자의 값이 0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지금 3분의 1이라는 값으로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3분의 1로 수렴하려면 반드시 분모의 값은 0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 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분자가 0이면 수렴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분모를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평상시에 떠올리면서 푸는 사람과 떠올리지 않고 푸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4점짜리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를 결정할 겁니다. 분모가 0이었을 때는 분자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야지만 수렴합니다. 분자가 0이었을 때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만 분모는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벌써부터 촉이 와요. 너희만 그렇지 않고요. 모든 애들이 신경 쓰지 않고 풉니다. 모든 애들이 신경 쓰지 않고 풀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당황합니다.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안 되더라. 자, 일단은 x한테 1 대입했더니 분자는 0이죠. 분모도 1 대입했더니 0이거든? 그러면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b는 0인가요? 이제 b는 하고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대입하게 되면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1로 갔을 때 분자의 값은 x 마이너스 1이죠. 분모에 있는 값은 a로 묶어주면은 루트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나? b가 마이너스 a니까 된 거 맞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 유리화할 수 있는데 약분해도 괜찮을까? 약분하면 선생님 생각엔 루트 x 플러스 1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분자가 루트 x 마이너스 1과 루트 x 플러스 1의 곱이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루트 x 마이너스 1 약분했고 분자에는 이게 남았습니다. 이제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 a분의 2? 그 값이 3분의 2가 나오는 a의 값은? b의 값은? 네. 이렇게 미정계수 a, b를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모가 0이면 100% 분자도 0이어야지만 수렴합니다. 하지만 분자가 0이었을 때는 100% 분모의 값이 0인 건 아닙니다. 뒤에는 수렴하는 숫자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만 분모를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앞에 있는 극한값이랑 뒤에 있는 극한값을 가지고 함수 fx를 결정하세요. 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 풀 때마다 하나를 매번 기억해야 되는 것들만 계속 나오네. 되게 많은 걸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자,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하나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 하나는 숫자로 가는 극한입니다. 하나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있고 하나는 숫자로 가는 극한이 있는데 보통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한 번만 사용하고 숫자로 가는 극한은 2번 사용하려고 하거든. 이 식 자체를 가의 값은 한 번만 써먹고 버릴 거고 나의 값은 숫자로 가는 극한 값은 2번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무한대로 갔을 때를 사용하게 되면 다항식 fx의 값이 2로 수렴한다며 그럼 여기서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뭘 알 수 있지? fx에 대한 정보가 뭘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아까 상황에 매몰되어 있나 봐. 지금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분모에 있는 값은 0이 아닌 것 같은데? x한테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분모는 무한대지 않아?
아까 했던 0분의 0꼴의 문제는 이제 벗어난 거야. 다른 문제야? 그럼 무한대를 집으면 부모가 무한대잖아. 근데 분자가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다항 함수라며. 근데 2로 수렴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고. 분자의 차수가 컸으면 무한대로 갔을 거야. 분모의 차수가 컸으면은 빵으로 갔을 거야. 근데 2로 수렴했다며. 그러니까 차수가 똑같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몇 차라고? 2차. 근데 개수 비교에서 2가 나왔다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정확하게 우리는 fx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 뭐가? 그러네. 최고창 개수의 값이 2가 되는 2차식인 것까지 우리는 아는 거 아닌가 싶다. 이런 식의 fx겠네. 그래야지 개수 비교에서 2라고 답했겠죠? 이해된 거 맞아요? 이해한 거죠 지금? 자, 그럼 이거 한 번 써먹고 이제 생명이 끝났어. 더 이상 안 쳐다볼 거야. 이제 이 녀석의 값을 두 번씩한테 이제 대입하려고 합니다. 대입하게 되면은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부모는 빵이지. 빵분의 빵 꼴릴 것 같은데 부모가 빵이면 수렴하기 위해서 분자의 값은 100% 분자는 빵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는 f한테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분자의 값이 빵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려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게 누군데?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따라서 분자의 값도 0으로 가야 해서 이 값은 0입니다. 이제 b라고 하는 값 대신에 대입하겠습니다. b값 대신에 a-1을 대입하려고 하는데 이 b값 대신에 a-1을 대입하게 되면 분자의 값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 순서만 바꿨을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과 ax 플러스 a라는 녀석이 있나? 그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1로 묶어 쓰게 되면은 앞에 건 2x 플러스 2하고 뒤에서는 a가 남는 것 같은데? 동의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분자 분모에 빵 되는 원인이 됐던 x 플러스 1은 약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x 플러스를 약분하고 나면은 빵 되는 원인이 지금 제거된 거니? 아, 하나 잘못 썼구나.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빵 되는 원인만 제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분모의 값은 2, 분자는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a 마이너스 3인가요? 그 숫자가 뭘로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네, 마이너스 1로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하 지금 너 집중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요 지금? 그러니까 a의 값이 누구야? 네, a는 2네요. a가 2면 b는 누구라고요? 0. 자, 우린 지금 뭐 했냐면 처음에 여기는 시간대 대입했었지. 대입하면서 한번 사용했지. 대입했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마이너스인 걸 사용해서 a값도 구한 거죠. 자, 그러면 함수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2x의 제곱 플러스 x인가? b가 빵이니까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파트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이거든. 함수의 관계가 크다 작다라는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크다는 개념은 위에 있다는 개념이죠. 크다는 개념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다는 개념입니다. 작다는 건 아래에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관계에 있으면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갔을 때 fx라고 하는 녀석과 리미트 x의 값이 그 똑같은 값으로 갔을 때 gx의 값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부동호가 바뀌는 일이 있을까? 그럼 대충 여기가 x는 a라고 해보자. 여기 x는 a라고 한다면 fx의 a로 갔을 때 극한값은 2점의 좌표니? gx의 극한값은 2점의 좌표니? 항상 오른쪽이 크겠네.
대소관계는 안 변하겠네. 함수가 gx가 항상 위에 있으면 극한값도 항상 더 큰 값을 가지겠네. 그죠?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하고 gx의 대소관계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 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그림을 따라서 향해 가는 이 점의 y좌표,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gx 쪽이 더 클까? 근데 당연하죠. 더 위 있잖아. 여기는 점은 한참 더 위에 있을 거고 얘는 천천히 올라가니까 얘가 더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된 거 맞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된 명제가 있으면 이게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물어보는 명제가 있으면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로 답을 해야지만 돼. 왜냐면 발레가 존재해서 그래. 지금 이 명제는 거짓 명제라고 할 건데 어떤 발레가 존재하냐면 이런 발레가 존재합니다.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분수함수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함수가 있거든? 근데 x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함수는 어떻게 그리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분수함수 배울 때 분자에 있는 k의 값이 커지면 클수록 분자의 k의 값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고 배우거든? 그러니까 x분의 2로 바뀌면은 원점에서 더 멀어지는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려야 될걸? 이 말 이해된 거 맞니?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볼게. x분의 1이 클까? x분의 2가 클까? 아까 크다는 개념은 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했잖아. 누가 더 크냐고. x분의 2가 더 큰 거죠? 근데 극한값을 조사해 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1의 극한값과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2의 극한값을 알고 싶거든? 왼쪽 건 극한값이 누구야? 무한대분의 숫자 아닌가 지금? 그래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왼쪽 0이네. 오른쪽도 무한대분의 숫자잖아. 오른쪽도 0이네. 둘 다 0이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되지 않네? 맞아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네. 둘 다 0으로? 아, 이런 발레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선생님 이런 발레가 존재하니까 방금 전 1번 명제는 거짓 명제예요. 그렇다면 참인 명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fx하고 gx의 관계 이렇게 됐을 때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되려면 등호를 꼭 써야 되겠다. x의 값이 a로 가든 x의 값이 무한대로 가든지 간에 명제를 발레를 못 들게 하려면 등호를 사용해가지고 표현하면은 이건 참인 명제로 바뀌어. 원래는 등호 없었지만 리미트를 구하게 되면은 리미트의 값은 등호가 있어야지 참인 명제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원래 등호가 있는 녀석이었다면 원래 등호가 있는 녀석이었으면은 그건 고민이 필요 없어. 그거는 극한값도 똑같이 등호가 있으면 돼. 자, 오른쪽에는 두 녀석은 참인 명제야. 왼쪽에 있는 건 거짓인 명제고. 함수의 대수관계가 등호가 없었다고 해서 극한값의 등호를 쓰지 않으면 그 명제는 거짓 명제입니다. 아까 같은 발레가 존재하게 됩니다. 함수의 대소관계가 등호가 없어도 극한값은 등호를 써줄 거고요. 등호가 있으면 당연히 등호를 써줄 거고요. 극한값은 무조건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녀석이 샌드위치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거든? 내가 니네한테 가끔씩 편의상 명칭을 불러줄 때 우리만 아는 명칭을 정해가지고 기억하게끔 만들 때도 있는데 이건 공식적인 수학적인 명칭이야. 샌드위치 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함수 fx라는 녀석과 gx라는 녀석과 hx라는 녀석의 값이 세 개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 그런데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fx라는 녀석과 이 녀석의 값이 알파로 가는데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hx라는 녀석도 알파로 간다고 해볼게. 양쪽 옆에 있는 게 다 알파로 간다는 얘기지. 근데 이 녀석한테 선생님이 리미트를 달아주게 되면은 꼭 등호를 써야 되거든. 리미트를 달아주면 원래는 부동호 관계였지만 지금은 등호를 포함한 부동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써야지만 참이명제니까요. 근데 양쪽 끝에 있는 녀석의 값이 지금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나요? 양쪽 끝에 있는 게 알파로 가면은 결론은 가운데 낑겨진 녀석의 값은 당연히 알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샌드위치 부동식입니다. 양쪽 끝에 있는 녀석의 값이 각각 알파로 간다면 가운데 낑겨진 녀석의 값은 당연히 알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삼각함수 아직 안 배웠구나. 자, 본문에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쌤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는데 얘는 옳은 것만 얘기했어. 원래 등호가 있으면 이 극한값을 알파, 극한값을 베타라고 표현했는데 극한값에도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명제는 참인 명제입니다. 양쪽 옆에 있는 게 fx하고 gx의 값이 둘 다 알파, 이 값도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는 녀석의 값이 알파였을 때 얘도 알파로 간다면 가운데 낑겨진 녀석의 값은 알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여기에 등호가 없어도 가운데 낑겨진 거의 극한값은 등호가 있을 거니까 그때 가운데 낑겨진 건 알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샌드위치 부동식이라고 명칭할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11번 문제로 왔습니다. 11번 문제는 샌드위치 부동식 문제는 실은 딱 보면 답을 알 수 있거든? 그것도 엄청 쉬워.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fx의 값은 2x 플러스 1과 2x 플러스 4 사이에 있는 fx가 있는데 그걸 집어넣었을 때 극한값이 누군지 구해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x의 값은 다 양수값이라고 하거든? x의 값은 양수값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양수값들은 제곱했을 때 대소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양수값들은 거듭제곱을 n분의 1승해도 대소관계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의 값은 제곱한 값이 분자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제곱하게 되면 양수의 값들을 제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가운데 낑겨진 녀석의 분모의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분모에는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셋 다 모두 똑같이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게 하려고요. 이걸로 셋 다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을 쓰면은 양쪽 옆에 거는 극한값이 누구인 거야?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양쪽 옆에 있는 건 극한값이 누구예요? 아니,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니까 차수가 둘 다 2차니까 극한값이 누가 되냐고. 상수 그러니까 누구냐고. 3분의 4. 네,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3분의 4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3분의 4로 가고 리미트를 달아주고 선생님 귀찮아서 여기 리미트 다 써야 돼 지금. 귀찮아서 하나만 쓴 거야. 근데 리미트 요 녀석도 3분의 4로 갈 거니까 양쪽 옆에 게 3분의 4로 가니까 가운데 낑겨진 거의 극한값도 3분의 4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풀란 얘기네. 샌드위치 부동식은 아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서는 별 부적절합니다. 점수 주려고 출제할 때 샌드위치 부동식으로 출제합니다. 좀 이해된 거 맞니?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어려운 파트가 진입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온 게 있거든? 자, 명제에 참과 거짓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일단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수능이 안 나온 지는 오래됐고요. 학교 시험에만 가끔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 출제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려고요. fx-gx의 값이 0으로 수렴한다면 fx하고 gx의 극한값은 똑같을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맞을까 틀릴까? 함수 fx의 값을
x분의 2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x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럼 fx의 값은 0에서의 극한값이 있어, 없어? 이 fx는 0에서 극한값이 있어, 없어? 우리가 또 극한값을 똑같다고 얘기하려면 둘 다 수렴했을 때는 극한값을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둘 다 똑같은 숫자로 갔을 때는. 하지만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는 그 끝을 알 수 없거든. 얼만큼 큰지 알 수가 없어. 무한대하고 무한대하고 나오면 두 개는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어. 암튼 x분의 2의 극한값이 누구야? 0 대입하면? 앞에서 했던 건데 그림을 그려서 얘기해볼까? x분의 2라고 하는 그림은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리나?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가면 누구야? 0, 무한. 근데 무한대? 0 마이너스로 가면 누구야? 마이너스. 그럼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다른 거 아니야? x의 값 0 플러스로 갔을 때 x분의 2라고 하는 녀석과 선생님 근데 여기서 이게 0이 안 나오는 걸 들었구나 지금. 이게 0이 안 나오네. 발레를 잘못 잡았네. 아무튼 이거 마무리하고 나서 이건 무한대인데 리미트 x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x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럼 이건 극한값이 없는 거야? 선생님 발레를 잘못 잡았다. 일단 이걸 앞에 거는 만족하는데 뒤에 걸 만족하지 않는 게 존재하면은 발레인 거지? 그럼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실수했다. 이 뒤에 것만 신경 써버렸다. 다른 걸로 들자. 뺀 녀석의 값은 0이지만 각각의 극한값이 없는 걸 구해보세요. 이거면 충분할 0 대입했을 때 둘 다 x분의 1? 둘 다 x분의 1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둘 다 x분의 1이라고 한다면 발레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x분의 1에서 x분의 1 빼면 뭐가 되지? 그러니까 이의 밑줄을 친 함수 자체가 0입니다. 그냥. 0의 값은 상수함수죠. x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간다면 향이 가는 점에 y좌표 0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면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x분의 1의 값은 0에서 극한값이 없다고요? 얘는 극한값이 없어요? 없는데 같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레로서 이런 녀석을 선택합시다. 이해가 됐을까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gx의 극한값과 gx분의 fx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면은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우리가 앞에 함수의 극한의 성질 중에 각각의 극한값을 수렴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리미트 1개짜리를 2개짜리를 쓸 수 있고 리미트 2개짜리를 1개짜리를 쓸 수 있다고 했었거든? 지금 이 값이 수렴한다는 거 아니야? gx의 극한값도 수렴하고 gx분의 fx의 극한값도 수렴한다는 얘기지.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리미트 2개짜리를 리미트 하나짜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gx라는 녀석과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gx분의 fx라는 녀석의 값은 앞에 건 알파고 뒤에 건 베타로 수렴하는데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를 한 번만 쓴 다음에 곱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럼 fx의 값만 남고 지워지는 것 같고요. 이거 자체가 fx의 극한값인 거죠. 그러니까 3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fx의 극한값은 알파, 베타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참입니다. 증명을 했으니까요.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앞에 있는 극한값도 존재하고 뒤에 것도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거든? 방금 전에 거는 fx의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동그라미 두 개를 곱해야 된다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지금은 gx 값을 구하려면 이 두 녀석의 값을 뭘 해야지 gx를 구할 수 있는 거지? 나누. 맞아. 나누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써볼게요, 선생님 지금. 앞에 있는 극한값은 알파라고 하고 뒤에 있는 극한값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라는 녀석과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gx분의 fx의 값은 리미트 두 개 따로따로 써 있는 거죠. 분자는 알파라고 했고 지금 분모는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미트를 한 번만 써가지고 나누기를 하게 되면 gx분의 fx분의 fx는 뭐가 되는 거지? 번분수 계산했더니 누구냐고. fx분의 fx gx니까 gx만 남나요? 그런데 문제는 리미트 두 개짜리를 리미트 하자로 쓰려면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 함수의 칸의 기본 성질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무조건 리미트 두 개짜리 하나짜리 쓰거나 하나짜리 두 개짜리 쓸 수 있는데 나누기만큼은 어떤 보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분모에 있는 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다는 조건이 하나 추가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특별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고 말했었는데 지금 분모에 있는 값은 따로따로 썼을 때 이 분모에 있는 요 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돼. 그래야지만 이 분모의 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이걸 등호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동그라미 두 개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면 이건 틀린 명제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그 보장이 있나? 뭐라고 얘기한 게 있긴 있다? 내가 필요한 거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에 있는 gx분의 fx의 값이 요게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 다른 거네.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두 개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고 gx의 극한값을 수렴한다고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함수의 칸의 진입 판정이라고 하는 녀석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쉬운 것만 추려놓은 거거든? 그래도 불구하고 어려워. 하지만 수능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모른다고 해서 크게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엄청 어려운 겁니다, 실은. 시험에 안 나오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는 니네가 지금 감을 잡을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몇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갔습니다. 8번이 오른쪽 그림에서 포물선의 그림이 있습니다. 포물선 그림인데 P점 좌표의 값은 P, Q라고 하는 점이고요.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얘기했습니다. Y축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구하라는 거는 OP 길이 구하라는데 PO 길이? 또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OQ 길이도 구하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구해서 빼라고 합니다. 길이를 아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OQ 길이는 아는 거 아닌가? OQ 길이가 누구야? Q. 네, OQ 길이는 Q죠. P점의 Y좌표가 OQ 길이죠. 그 다음 OP 길이, PO 길이도 아는 거 아니야? PO 길이는 누군데? PO, 근데 이 정도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건 보통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끝내는 거 아닌가? 피타고라스? 네, 점과점사의 거리 물어보잖아, 지금. 루트? P제곱 플러스 Q제곱? 자, 이거 대입해볼까? 그럼 문제가 오렸는데 구하라고 하는 거는 시킨 대로만 하려고 지금. P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게 루트 P제곱 플러스 Q제곱이죠. 뒤에 건 빼기 Q인 거지.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숫자로 누군지 값을 알고 싶거든? 근데 문제가 생겼어. P하고 Q 문자가 두 개인 상황이야. 나는 극한값을 구할 때 함수의 그래프상에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게 하나의 문자로 표현돼야지만 극한값을 구할 수 있거든? 지금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문자를 줄였으면 좋겠어. 그럼 문자를 어떻게 줄일 수 있지? 니네 뭐 알고 있니?
니네 알고 있는데 왜 생각을 안 하지? 갑자기 지수로고는 그냥 단순 산수예요. 지수로고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제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에서 지금 막히나? 내가 지금 너희한테 물어본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프에 있는 점의 좌표는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내용 수백 번, 수천 번 하고 묻고 있는데 지금? 왜 생각을 안 하지? PQ는 무슨 관계 있죠? 뭐가 성립하죠?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Q의 값은 P제곱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나요? 모르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하신 거죠? 직선 위 있는 점 대입하면 직선에다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 포물선 위 있는 점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건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해된 거 맞아요, 지금까지? 어느 포인트에서 지금 집중력이 떨어졌고 그 다음부터 이해 못하는 눈빛인데? 말을 해. 어느 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이해됐어요? 아, 표정이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 것 같아가지고 점검했어요. 자, 그럼 Q의 값이 P제곱이니까 대입할까? 리미트 P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Q의 값 대신에 P제곱 대입하려고요. 그럼 Q의 제곱의 값이 P의 4제곱으로 바뀌겠네? 그럼 P의 4제곱과 P의 제곱을 순서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Q의 값이 P제곱인가? 유리하면 될 것 같은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P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유리화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분자분모에 P의 4제곱 플러스 P제곱 플러스 P제곱을 더해 지금 이걸 곱하겠습니다. 그럼 분자의 값은 뭐가 남지? 네, P제곱만 남나요? P 4제곱 더하기 P제곱에서 P의 4제곱을 뺐으니까 P제곱만 남나요? 된 거 맞아요? 그렇다면 답이 뭘까요? P의 제곱과 P의 제곱이 최고창인가? 이건 P의 제곱에 루트가 있으니까 P 1차식이죠? 그래서 개수만 비교하게 되면 2분의 1이 답이겠네요. 그 밖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에서는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한 내용을 더불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억과 니에는 1도 아니어서 기억과 니은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좀 큰 숫자로 간다고 얘기했지? x라고 하는 숫자가 마이너스 2보다 좀 큰 숫자로 간다고 하니까 그 숫자가 마이너스 1.999 이런 숫자인가?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큰 숫자. 마이너스 1.999? 이런 거 맞죠? 그러면 절대값 x의 값은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1.999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플러스 1.999? 1.999면 여기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 2보다 좀 작은 숫자로 지칭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큰 숫자는 마이너스 1.999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만들면 플러스 1.999 그러니까 2보다 작은 숫자 된 거 맞아요? 1인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써 있는 거는 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이 숫자는 마이너스 2.000000001 이런 숫자야. 마이너스 2.0000001 근데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플러스 2.0000001이 되는 거지? 그럼 뭐라고 쓸 거야 지금? 이건 2 플러스인가 2보다 좀 더 큰 숫자인가? 이해된 거 맞나요? 이런 절대값에 대한 부호에 대한 변화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해가 됐다면 이제 보겠습니다. 얘는 2-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을 조사하라는 얘기네. 2-로 갔을 때 fx의 값은 2의 왼쪽에 세로 가는 자극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에 y좌표가 극한값이지. 그래서 이 극한값은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값은 2 플러스로 간다고?
절대값이 2 플러스로 가니까 2 플러스로 가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극한값이 누구죠? 네, 2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향해 가는 점 끝에 2라고 써있다고 해서 2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를 얘기해야 되니까 2,0이니까 0이라고 얘기할 거죠? 그러면 2 더하기 0의 값은 4가 아니라 2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거네요?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x가 2로 갔을 때 fx 빼기 gx의 극한값이 0인지 조사하러 갑니다. 근데 2에서 fx의 그림은 2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그림이고 gx의 값도 2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을 구하려면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2 플러스일 때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fx는 우극한이 누구야? fx의 우극한이 누구예요? 2보다 오른쪽에서 2를 향해 가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하는 점의 y좌표가 누구예요? 자, gx의 우극한이 누구야? 0에서 0을 빼서 0입니다. 두 번째는 좌극한 구하고 있습니다. x의 값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하고 gx의 좌극한 값 구하고 있습니다. fx는 2에서의 좌극한이 누구죠?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gx는 좌극한이 누구예요? 둘 다 0으로 똑같습니다. 둘 다 0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0으로 존재합니다. 된 거 맞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니네한테 숙제로 안 내주고 지금 풀어주는 중이냐면 세 번째 디귿 때문에 지금 풀어주는 중이거든? 디귿 때문에 풀어주는 중인데 먼저 이 얘기부터 먼저 해봅시다. 여기에 2라고 해볼게. y는 fx라고 하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y는 fx라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리미트 x의 값이 2 플러스로 갔을 때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할 때 내가 지금 g는 누군지 모르겠거든? f의 그림만 먼저 얘기해볼게. 이거를 각기 다르게 처리해야 되거든. 자, 먼저 여기는 점의 좌표를 쌤이 2,3이라는 점을 찍어볼게. 2,3이라는 점 찍었어 지금. 근데 2보다 오른쪽에서 2로 가까이 올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을 때가 있고 이렇게 생길 때가 있고 이렇게 생길 때 그림이 있거든. 자, 이 녀석은 4, 3.8, 3.7, 3.5, 3.4, 3.2 이런 식으로 해서 3.1 이렇게 3보다 큰 값에서 3으로 가까이 오는 상황이지. 두 번째 그림은 이때도 3, 이때도 3, 이때도 3 이런 y좌표의 값들이 계속 언제나 3이야. 시종일관 언제나 3이야. 아직 2까지 도달하기 전에 x의 값이 2보다 오른쪽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그 전부터 이미 항상 3이었어. 얘는 뭐 0, 뭐 1, 2, 2.1, 2.2, 2.3, 2.9 이런 식으로 3보다 작은 값에서 3으로 가까이 가는 중이니? 내 말이 된 거 맞니? 함수의 그림, fx의 그림이 1번처럼 생겼을 때는 함수의 그림이 1번처럼 생겼을 때는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녀석의 값이 3으로 가긴 해. 그죠? 극한값이 3이긴 하죠? 하지만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때는 fx라는 녀석의 값을 3 플러스로 간다고 써줄 생각이야. 저 fx의 값을 t라고 쓰고 그 fx에 해당하는 t의 값이 3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갑니다 라고 써서 새로운 극한값을 구해야지만 돼. 세 번째,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0, 1, 2, 2.9 이런 식으로 3보다 작은 값에서 3으로 가고 있죠? f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가까이 가면은 fx라는 녀석의 값을 t라고 쓰고서 그 t라고 한 녀석의 값이 3보다 아래쪽에서 3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라고 쓸 겁니다.
하지만 시종일관 3이었을 때에는 x축의 평행한 상태로 지금 점점점 3에 가까워질 때는 x가 2까지 가기 전에도 x가 2까지 가기 전부터 이미 그 값들은 3, 3, 3, 3이었거든? 그것도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오는 것도 아니야. 언제나 시종일관 3이었어. 시종일관 3이면 이거는 합성함수라고 하잖아, 우리가. 극한값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거는 함수값으로 처리합니다. 3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왔을 때는 3보다 큰 쪽에서 가는 극한값을 처리할 거고 3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는 3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극한값을 처리할 거고 시종일관 3이었을 때는 그때는 극한값이 아닌 함수값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디귿을 봐보겠습니다. 디귿에서 물어본 건 합성함수의 극한값이 2로 존재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리미트 x의 값이 2 플러스로 갈 때하고 2 마이너스로 갈 때를 구분지었습니다. 구분지은 이유는 그림이 2를 기준으로 다른 그림이니까 이 값을 기준으로 다른 그림이어서 지금 구분지었습니다. 먼저 요 fx라는 녀석의 값이 x가 2 플러스로 간다면 x가 2 플러스로 간다면은 그래프를 따라서 향하는 점의 y좌표는 0이지. 0은 0인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 거야?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간 거야?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갔나요? 그러면 우리는 fx의 값을 t라고 쓰고서 t의 값이 어디로 갔다고 얘기할 거죠? 위에서 밑으로 가면은 0 플러스라고 했을 건데 밑에서 위로 갔을 때 0 마이너스로 갈 거거든?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는 거를 0 마이너스라고 할 거야.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이 점의 좌표가 2,0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의 y좌표 0은 2를 대입한 함수값이야. 하지만 위에서 2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바로 위에 있는 점으로 가까이 가는 거거든. 그럼 이 점 좌표의 y좌표는 0보다 좀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값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0보다 좀 큰 값을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여기서 가까이 갈 때는 0까지 가기 전의 숫자인 마이너스 0.000000001 이런 숫자로 가까이 갈 거 아니야? 밑에서 위로 갈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0보다 작은 숫자로 가까이 가요라는 의미에서 0 마이너스라고 쓸 겁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것도 봐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x가 2-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fx는 어디로 가죠? 아까 여기 위에 두 개 풀면서도 여러 번 봤는데 네, x가 2-로 가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좌표는 2를 향해서 가죠. y좌표가 2를 향해서 가죠.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이 갔더라면 2 플러스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갔으니까 2 마이너스라고 하겠다고? 위에서 밑으로 가면 플러스 아래에서 위로 가면 마이너스를 달아줄 거라서 이 값은 2 마이너스라고 쓰겠습니다. fx가 t고 t는 2 마이너스로 갑니다. 이제 g만 쳐다보면 되겠네? 자,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구예요? 그래프를 향해서 따라가는 점의 좌표가 2인 거죠? 2 마이너스로 갔을 땐 극한값이 누구야? 아, 나 이 무서운 년들. 아유, 무섭다. 소름 끼친다, 니네. 그래프가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극한값입니다. 이 점을 향해서 가는데 이 점 좌표가 2,2이기 때문에 향해 가는 점은 2를 향해서 갑니다.
두 개가 똑같은 값이니까 2로 가는 거는 참입니다. 자, 아직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납득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리미트 x의 값이 2 플러스로 갔을 때 fgx의 값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fgx 값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맞췄으면 너무 좋겠다. 자, 첫 번째 2 플러스로 갔을 때 gx의 극한값을 알고 싶거든? 이게 gx잖아. 자, 2 플러스로 갔을 때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맞아요. 그런데 0 플러스인지 0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그냥 0인지 답해 주셔야죠, 이제. 플러스. 네, 0 플러스죠. 위에서 밑으로 가니까. 그럼 밑줄 친 녀석을 t라고 쓴다면, 밑줄의 값을 t라고 쓴다면, t라고 하는 값이 0 플러스로 갑니다. 건이 이해된 거 맞니? 네, 엄청 단순하다? 선생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 x라고 하는 값이 누군가로 가까이 갔을 때, 이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점의 좌표가 만약에 여기가 지금 a, b라는 점이 있다? 그런데 fx의 그림이 이렇게 생기면은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거잖아. 그때는 fx가 b 플러스로 간다고 이게. 극한값은 향해 가는 점의 y좌표여서 극한값은 b인데 위에서 밑으로 가면 밑에서 플러스만 써주면 돼. 밑에서 위로 가면은 마이너스만 써주면 돼. 되게 단순한데?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시종일관 비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 녀석을 집이라고 함수값 처리할 거야. 위에서 밑으로 갔을 때는 리미트 t의 값이 b 플러스로 갔을 때 gt라고 쓸 거고, 밑에서 위로 갔을 때는 리미트 t의 값이 b 마이너스로 갔을 때 gt라고 쓸 거야. 위에서 밑으로 가면 플러스만 써주면 되고 밑에서 위로 가면 마이너스만 써주면 돼. x축에 평행할 때는 그냥 함수값으로 계산하면 되고.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점점 위에서 0으로 가니까 0 플러스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걸로 갔습니다. 2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시종일관은 항상 2였던 거 아니야? 항상 시종일관 2였으니까 그때는 f한테 그냥 숫자 2를 대입하는 함수값으로만 계산해야 돼. 위에서 밑으로 가거나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극한값으로 계산해야 되고 x축에 평행했을 때는 함수값 처리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돼. 그럼 0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구죠? 2 대입한 함수값은 누구야? 이건 둘 다 0인 거네? 그래서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fgx의 극한값은 0으로 똑같은 거네요. 자, 이게 문제집산 수학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게 많거든? 근데 개념산 수학에는 이 문제가 연습 문제밖에 없네. 자,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새로운 게 계속 나와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너희를 믿어봅니다. 그래도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은 감이 와. 지금은 생소함이 문제거든? 그런데 이제 몇 문제 풀고 나면 감이 올 겁니다. 14번은 중요한 문제야. 14번은 중요한 문제인데 첫 번째는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배우는 교과적인 지식만 가지고 정확한 풀이. 자, 한 녀석은 무한대로 가는 fx가 있고요. 조금 복잡하게 생긴 3fx-2j 값은 1로 간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는 무한대, 하나는 1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극한값은 1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fx는 발산하고 네모는 수렴하는 거 알고 있는 상태인데 밑에 있는 분수의 값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알고 있는 걸 써먹을 수 있게끔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알고 있는 걸 써먹게 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만약에 3fx 플러스 마이너스 2gx가 분자에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는 그냥 1만 대입하면 되지. 3fx 마이너스 2gx가 분모에 이렇게 있으면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네모 말고 언급한 녀석의 값은 fx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다는 fx가 등장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fx가 여기 뒤에서 등장하도록 하고 싶고요. gx의 값은 앞에서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방금 전에 이 식과 똑같은 식을 쓰는 중인데 앞에 몇 배를 해주면은 gx가 앞에서 끝나지? 분모 같은 경우에는 몇 배를 해야지 6gx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을 곱하면은 6gx가 해결되겠다. 분자의 값은 몇 배 해줘야지 4g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마이너스 2fx가 분모했는데 이건 마이너스 9fx잖아. 그럼 뒤에다 뭘 더해야지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분자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6gx인데 6fx인데 여기 그냥 fx잖아.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럼 다시 써보자. 네모가 1이라며. 네모가 1이기 때문에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요게 1이어서 분모의 값은 7fx-3이라고 쓸 수 있는 것 같고 또 얘가 1이기 때문에 분자의 값은 7fx-2라고 쓸 수 있니? 그러면은 fx는 무한대로 간다며. 또 똑같은 식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차수가 똑같을 거 아니야. 개수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것만 최고차항 계수를 약분하게 되면 똑같은 최고차항 계수에는 똑같은 숫자가 있을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한 값은 1일 수밖에 없겠다. 이게 이해된 거 맞나요? 이게 지금까지 본문의 내용을 배워서 작성할 수 있는 답입니다.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 쌤이 지금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할 건데 두 번째 방법은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초과하는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학교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푸셔야 되고요. 학교시험에 서술형으로 답지를 작성하세요 한다면 이렇게 푸셔야 되고요. 수능 문제 풀 때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은 싹 다 두 번째 문제로 풉니다.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먼저 이런 얘기부터 합시다.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라고 한 녀석의 값이 수렴하고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gx가 수렴했을 때만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gx분의 fx의 값을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분의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라고 이렇게 쓸 수 있나? 항상 이렇게 쓸 수 있니? 말해 빨리. 항상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못한다고. 나누기의 경우에는 아까도 했잖아. 나누기의 경우에는 리미트 하나짜리 나누기를 리미트 두 개짜리 쓰던지 두 개짜리 리미트 하나짜리 쓰는 거는 어떤 보장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누가 0이 아니라고. 네, 분모에 있는 녀석의 값이 여기는 이 극한값이 베타인 거죠. 여기는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리미트 하나짜리의 리미트를 두 개짜리 리미트로 나누기를 따로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앞에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딱 여기까지만 알려만 주고 증명도 안 하고 여기까지만 알려주고 문제 풀라고 합니다. 근데 대학에 가면 뭐까지 배우냐면 지금 교육과정을 초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숫자의 값이 뭐죠? 이게 제일 그죠? 이게 상식적인 부분이라고요. 이건 0이라고요. 무한대분의 숫자는 0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려고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fx라는 녀석의 값은,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아까 문제가 3fx-2gx였나? 문제 봐봐. 3fx-2gx라고 되어있니? 이건 1로 간다고 했니? 3fx-2gx는 1로 간대? fx는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은 0인데 이 녀석의 값을 리미트를 한 번만 써가지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다. 리미트를 한 번만 써가지고 지금 fx 3fx-2gx라고 쓴다면 이 녀석의 값은 앞에 있는 값은 3이에요. 뒤에 있는 거는 2 곱하기 fx분의 gx인가?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리미트 2개짜리 나누기를 리미트 1개짜리 나누기로 쓰든지 리미트 1개짜리 나누기를 리미트 2개짜리 나누기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고등학교 과정이 아닙니다. 여기 이게.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내용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기관, 심지어 학교 시험조차도 객관식도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쉽게 풀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면 얘네가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fx분의 gx는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1차 방정식 해가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2분의 3인가요? 2분의 3이 들어야지 3 빼기 3이 돼서 0이 나오나요? 자,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에 있는 녀석인데 선생님 이게 더 어렵잖아요. 아까도 쉬운데요. 아까도 간결하고 쉬운데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건 방법 1로 문제를 푼 건데 자, 방법 2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fx의 값을 무한대로 간다고 하니까 무한대로 분자분을 다 나누겠습니다. fx로 나누게 하겠습니다. fx로 나누게 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6 곱하기 fx분의 gx인가요? 분자의 값은 1 더하기 4 fx분의 gx니? 이건 분자분을 fx로 나누게 한 거죠? 그런데 뒤에 건 숫자네? 앞에 건 fx네? 그럼 네모를 동그라미로 나누게 해주면 3-2 곱하기 fx분의 gx구만. 이된 거 맞아요? 그럼 fx분의 gx, 이게 빵이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이거 빵이네. 그래서 fx분의 gx는 2분의 3이네. 맞나요? 그럼 여기다 2분의 3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3을 대입해 볼게. 2분의 3을 대입했더니 9? 여기다 2분의 3을 대입하게 되면 6인가? 그래서 7? 자, 첫 번째 방법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쌤이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이 뒤에 fx의 값을 만들기 위해서 fx가 무한대로 가는데 fx를 만들기 위해서 g의 값을 앞에서 끝낸다는 걸 망각해. 좀 비슷하게 본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풀었더라? 문제가 바뀔 때마다 매번 잘 못해.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을 풀어주면 들을 때는 쉽게 이해하는 것 같은데 막상 첫 번째 방법 문제 풀려면 애들이 문제를 못 풀더라고. 30년 내내 줄기차게.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풀려고 한다면 그건 풀더라. 야, 숫자 있고 무한대가 있으면 무한대 fx 나누기라니까? 나누기에서 빵 나온 녀석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 이러면 이건 맞춰서 오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방법 2로 문제를 풀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서술형 답을 작성할 때는 방법 2를 사용하면 빵점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서술형 문제 답을 작성하라고 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어쩌다만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 무조건 방법 1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언급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 쭉 계속 얘기해 드릴 거고요. 나중에 학교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방법 2로만 풀겠습니다. 16번으로 갔습니다. 16번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리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무리함수가 하나 있고 무리함수에는 점이 P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주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되게 쉬운 문제거든? 엄청 쉬워. OP하고 OQ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OP하고 OQ의 길이가 똑같은데 직선 PQ라고 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R점입니다. P가 원점이 하나씩 가까이 간다면 P는 무리함수 위의 점이라네. 그럼 P가 원점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무리함수의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가까이 간다는 얘기겠지? P가 이런 식으로 원점에 가까이 간다면 R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뭐에 가까이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R이 뭐에 가까워지나요? 자, 문제는 요겁니다. 리미트 점점 P라는 점의 좌표가 원점에 가까이 간다면 R점의 X좌표는 무엇이 되나요? 지금 이거 질문한 거네? 근데 P점의 좌표를 문자로 잡고 싶은데 P점 좌표를 뭐라고 잡을래? P, 그렇지. 무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P를 대입하면 루트 P가 나오니까 P, 루트 P라고 한 문자로만 잡자. 자, 그런데 나는 직선 PQ의 X절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선 PQ X절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선 PQ를 구해야 되겠군요. 직선 PQ를 구하려면 지금 P점과 Q점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P점 좌표는 P, 루트 P인데 Q점 좌표는 누구일까요? Q점의 좌표는 누구일까요? 점과 점 사이의 길이로 OP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P제곱 더하기 P죠. 루트 P제곱 더하기 P인 거 건이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 길이도 루트 P제곱 더하기 P겠네. 그런데 Y축에는 점이니까 Q점 좌표는 누구예요? 이해하시는 거 맞죠? 자, 이제 필요한 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X절편. 직선을 구한 다음에 Y한테 0을 대입하고 싶습니다. 꼴랑 직선의 방식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나 직선을 구하려고요, 지금. 기울기가 누구지? P에서 0을 뺐다면 루트 P에서 루트 P제곱 플러스 P를 빼야지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인가? 네. 지나는 점의 좌표는 0, 루트 P제곱 플러스 P를 지난다고 하자. 지나는 점의 좌표는 0, 루트 P제곱 플러스 P를 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Y절편이니까 Y절편 썼습니다. 이해됐을까? 된 거 맞아요? 건이 너 지금 이해되는 거니? 네. 근데 알파, 0이라는 점의 좌표가 X절편이니까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겠네. 그래서 대입하자. 근데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 풀 때 약간 풀이가 길어지기 시작하잖아. 남자애들은 고2 때쯤 되면 집중력이 점점 좋아지는 편이고 여자애들은 지치는 편이거든. 좀 길어지면 질려버려. 그래서 남자애들이 좀 더 수학을 잘 보는 경향이 있어, 고2 때부터는. 그걸 타개하려면은 지겹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산수를 꼼꼼하게 해서 빨리빨리 해서 처리해야지만 돼. 자, 알파를 알고 싶습니다.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할 때 쌤이 이항해주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P분의 부호 바꿨습니다.
지금 된 거 맞죠? 이제 알파 값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알파가 궁금했으니까 나누기 하면 되죠. 나누겠더니 루트 p제곱 플러스 p 빼기 루트 p분의 p 곱하기 루트 p제곱 플러스 p인가? 되셨죠? 이게 지금 R점의 X좌표입니다. 근데 유리화 좀 할까? 내가 왜 유리하려고 하고 있지? R점의 X좌표 값을 대입해서 지금 P점이 원점으로 가고 있다며. P점이 원점으로 간다는 얘기는 소문자 P의 값도 빵으로 간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녀석은 리미트 소문자 P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필요한데 이거 R점의 X좌표의 값에 극한값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꼴이 무슨 꼴이야? 나 지금 이거 대입할 건데 P한테 0 대입하면 뭐분의 뭐냐고. P한테 0 대입했더니 0분의 0꼴이네. 0분의 0꼴은 풀이 원칙이 인수분해 후 약분이라고. 0이 되는 원인은 P라고 하는 값이 대입하면 0이 나오니까 P의 값을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했으면 좋겠거든? 선생님 루트 속에서 루트 P를 약분하려고 지금 루트 P의 값을 약분하고 있습니다. 루트 P의 값을 약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0분의 0꼴을 피했나? 확인 안 했잖아, 니네 지금. 루트 P를 약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모의 0 대입하면 누군데? 지금도 0분의 0이네. 나 약분했음에도 불구하고 0분의 0이네. 근데 루트가 있잖아. 루트가 있는 0분의 0꼴은 유리화해야 되나? 유리화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지금 이걸 유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럼 분모가 뭐가 돼? 분모는 P인가? P 플러스에서 1을 뺐으니까 분모가 P? 그럼 분모 있는 P하고 분자 있는 P는 지워지겠네? 이제 남은 거한테 P한테 0 대입했을 때는 이건 0 대입했더니 1? 이거 0 대입했더니 그래서 답은 2가 되는 거네. 할만한데? 꼴랑 직사방식 하나 구한 다음에 절편 구하고 대입해서 극한값만 구하면 되는데? 자, 17번도 보겠습니다. 17번은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은 꼴이 무슨 꼴일까?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슨 꼴이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언제 수렴한다 그래서 아까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준 것 같은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언제 수렴한다고? 앞에 거가 차수가 크면은 앞에 게 훨씬 크니까 무한대, 뒤에 게 차수가 크면 뒤에 게 훨씬 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언제 수렴한다고 했냐고. 최고창 개수와 차수가 똑같았을 때 수렴한다고? 뒤에 있는 x라는 녀석의 값은 1차고 뒤에 있는 x의 값은 1차고 개수의 값은 1입니다. 앞에 것도 차수의 값은 1차면서 개수의 값은 1이 나와야 됩니다. a가 누구일까요? a가 1인가요? 그러면 a가 1이야지만 개수 차수가 똑같을 건데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a가 1이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x 이거의 극한값이 1이라고는 써있는데 이 식에서 극한값 혹시 알 수 있을까? 누군지? 그래서 한 번 더 할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횟수를 반복할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준 것 같은데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 빼기 x의 값이 있으면 뭐라고 했어? 네, 2분의 k. 그러면 아까 전에 했으니까 써먹을 수 있지 않나? 네. 이 값은 1이라고 하니까 b의 값은 2예요. 더해주세요.
자, 선생님 지금 니네 수업하면서 어떤 점을 느끼고 있냐면 이런 점을 느끼고 있거든.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배울 게 별로 없고 배우는 적은 양을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어서 터득하거든. 중3 때까지는 수학적인 재능이 있든 없든 보통 애들이 다 잘하는 편이야. 특별하게 안 하고 싶은 애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배울 때마다 다 내용 정리야. 그 배우는 모든 것들을 반복 횟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해야 돼. 그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점이거든. 그래도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건 오늘은 기억해야지.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a제곱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 마이너스 ax는 극한값이 누구라 그랬지? 네, 이건 2a분의 k였습니다. 자, 1차항 계수를 보고서 2분의 k라고 얘기했습니다. 1차항 계수를 보고서 2분의 k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밖의 것들은 풀어온 다음에 풀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입센 수학에서 숙제한 것 중에서 모르는 거 풀이하겠습니다. 문제 입센 수학 미적분이야. 스캔을 안 했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지금 남은 시간 20분. 남은 시간 20분. 방금 하던 걸 마저 이거 못할 테니까 미리 풀어준다니 풀려고 할까? 원래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전 처음 보는 개념이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야지만 겨우 잘하는 거거든. 지금 이번 방학 때 보고 여름 방학 때 또 보고 2학기 때 학기 중에 또 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겨우 이제 터득이 되는 파트야. 근데 일단은 배우는 족족 연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9번 문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분수함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설명이 이해가 되면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해가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자, t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한테 대입한 녀석의 값이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을 지금 대입하고 있거든? 그러면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 이건 극한값이 누굴까? 그렇게 대답하기 힘들어.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1차분의 1차기 때문에 최고점 계수를 비교해서 1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건 보자마자 최고점 계수 비교해서 1인 건 알아. 근데 이 녀석은 그냥 함수가 아니라 합성함수야. F란 녀석한테 F한테 G를 갖다 대입한 F한테 G를 대입한 합성함수야. 합성함수기 때문에 이 값이 1보다 큰 쪽에서 갔는지 1보다 작은 쪽에서 갔는지 아니면 항상 1이었는지 그걸 검토해야 돼. 그러면은 이 값은 1보다 클까 1보다 작을까? 분자보다 분모가 크니까 당연히 1보다 작은 걸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쌤 생각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함수가 y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이 분수함수 그래프는 정근선이 누구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지난 중간고사 정근선이 누군가요? 네, x의 값은 마이너스 1 y는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 x는 누구라는 정근선 수직 정근선 x 앞에 있는 계수가 수평 정근선이야. x 앞에 있는 계수가 1분의 1인가? 1인가? 지금 니네 이거 잔소리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자, 분수함수의 값이 정근선의 값이 분모가 빵이는 x의 값 x는 마이너스 1 x 앞에 있는 계수의 값 1분의 1 y는 1이 정근선입니다. 그런데 이걸 몇 사분면에 그릴지 알기 위해서는 목과 나머지의 값을 따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목의 값은 1이고 나머지의 값이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I. 네, 맞습니다. 통분했을 때 왼쪽 값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면 분자에 있는 값이 음수값이기 때문에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릴 거죠? 근데 4, 4분면에 그림은 x축과 y축과 교점이 발생합니다. 교점 좌표를 알려면 절편값을 구해야 되고요. 먼저 y절편 구하겠습니다. y절편이 누구죠? 네, x한테 빵만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x절편은 누구지? x절편은 y가 0 나오도록 하는 x의 값이잖아. 분수의 값이 0이 나오려면 분자가 0이어야 되거든. 분자가 0 되는 값이 x절편입니다. 지금 이해되신 거 맞죠? 그거에 대칭되게끔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문제 요구한 건 t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고 합니다. t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 1로 가까이 가고 있긴 하지만 1보다 위야 아래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이러면 정확하게 풀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게 바로 판단이 안 되면 한동안 분수함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도 바로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값은 t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수니까 니네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t 플러스 1분의 4t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최고차항계수 비교해서 극한값은 4일 겁니다. 다만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4 플러스인지 4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시중일관 4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혹시 4 플러스인지 4 마이너스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플러스? 이거 위에 거에 비해서 밑에 건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위에 건 양수값을 대입했기 때문에 분모가 크니까 마이너스인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네요. 그래서 분수함수를 또 그립시다. y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x 플러스 1분의 4x 마이너스 1입니다. 분수함수 그리겠습니다. 점근선 물어보겠습니다. x는? y는? 네. 몫의 값이 누구야?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4인가요? 4의 값이 있으니까 이 분자에 뭐가 있어야 돼? 맞습니다. 얘네 통분했을 때 똑같습니다. 따라서 2, 4, 5면과 4, 4, 5면을 그릴 건데요. 절편값 필요합니다. y절편은? 네, y절편은 마이너스 1, x절편은? 분자가 빵 되는 값. x절편은 4분의 1인가요? 자, 분수함수 대칭 그렸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을 물어봤습니다. 향해 가는 점의 좌표는 4를 향해서 갑니다. 4보다 위에서 4를 향해서 갑니다. 따라서 4 플러스인가요? 네. 그럼 결국 문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동그라미의 값을 선생님이 x라고 쓴다면 동그라미 x라고 쓴다면 첫 번째 건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f의 값을 물어본 거고요. 뒤에 있는 동그라미의 값을 x라고 쓴다면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4 플러스로 가는 거죠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맞아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이 1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일 때 극한값은 누구죠? 그럴 수 없어. 네, 1 마이너스일 때는 극한값이 향해 가는 점의 y좌표의 값이 2인 거죠? 그 다음에 4 플러스일 때 극한값은 누구죠? 네, 4 플러스일 때 극한값은 3이네요. 그게 답이 5가 되네요. 이 문제를 풀고 싶다면 분수함수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구만.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함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두 개의 근해값은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즉 fx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최고차항 계수가 1인데 근이 알파고 베타니까 지금 이게 fx란 얘기인가? 이랬을 때 근이 알파 베타고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그런데 문제에서는 a를 갖다 대입했을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a 대입하면 내가 밑줄 친 두 개는 뭐가 돼? 밑줄 친 두 개는 그냥 0이 돼버리네? 그러면은 a를 대입한 녀석의 값이 만약에 특정한 상수의 값이 된다고 한다면 f한테 a를 대입한 녀석의 값이 특정한 상수가 된다고 한다면 얘는 5분의 5, 얘는 0, 0. 그 5분의 5면 극한값이 뭐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얘가 특정한 상수의 값을 가지면 극한값은 5분의 3이 안 나와. 무조건 1 나와. 그럼 이게 특정한 상수의 값이 안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f한테 a 대입한 게 뭐란 얘기지?
F한테 A를 대입한 녀석의 값이 5가 되든 100이 되든 무조건 1 나와야 되거든. 그럼 F한테 A를 대입한 게 뭐여야 되는 거야? 아, 0이면 되겠다. 왜냐면 A를 대입했을 때 이 녀석의 값이 0분의 0꼴이었을 때 0 되는 원인을 약분한 다음에 다시 A를 대입한 값이 1이한 값으로 수렴하는 게 가능하겠다. 나의 바람은 이게 0분의 0꼴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A가 알파인지 베타인지는 모르겠거든? A가 알파인지는 베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알파 베타의 대소관계를 얘기했니? 알파 베타의 대소관계 얘기 안 했어. 나는 A가 그냥 알파라고 할래. A가 어차피 근이잖아. A가 알파라고 한다면 내가 이 식이 x-a 곱하기 x-베타라고 인식하고 있거든? 이걸 대입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앞에 게 x-a, x-베타 플러스 x-a 분자의 값은 빵분의 빵 뿌려서 x-a를 약분할 수 있네? 빵분의 빵꾸를 탈피하기 위해서 x-a 값을 약분했습니다. 따라서 x-베타 플러스 1분의 x-베타 마이너스 1이 되니? 여기다 지금 a 대입하겠습니다. a-베타 플러스 1분의 a-베타 마이너스 1의 값이 이게 누구라고? 아, 이게 5분의 3이라고? 그럼 a-베타의 값이 누구기를 바라는 거야 지금? 아, 그러네, 4네. 어차피 알파의 값 a라고 우리가 잡은 거고 두 분의 차이 값은 4니까 절대값 CO도 4가 되는 거죠? 제일 큰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야. 얘네들은 빵인데 얘네들이 어떤 이상한 숫자가 나오면 이거 1 나오는데 큰일이다. 아, F한테 A 대만 빵이란 얘기구나. 이게 이 문제의 거의 7, 80%입니다. 나머지 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이해시킨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21번도 어려운 문제여서 21번도 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너희한테 21번이 되게 편안한 문제가 될 건데 한동안은 연습하는 동안은 산수량이 많아서 그 산수량이 지쳐가지고 어려운 문제처럼 인식하게 되거든? 하지만 저렇게 그래프가 주어지고 문제를 풀라고 한다면 아, 땡큐. 난 저런 문제 항상 풀 수 있는데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 건이가 되게 명랑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곤 있지만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 건이 힘내. 표정이 이미 심각해. 자, 문제가 지금 t의 값이 양수입니다. 직선이 있습니다. 기울기 1인 직선과 포물선이 있는데 만난 교점좌표 AB 두 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A점을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이 A점의 N점이 C점입니다. B점에서 AC에 내릴 수의 발이 H입니다. 알고 싶은 건 두 개의 선분의 1일 거만 T라는 문자로 표현해서 T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묘사하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AH라는 길이의 값을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CH라고 하는 길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두 개의 길이만 T라는 알파벳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교점 좌표부터 출발해야 되겠구만. 교점 좌표. 교점 좌표는 두 개를 갖다고 놓고 구하는 거 아닌가? 두 식을 갖다고 놨습니다. 에이씨, 인수분해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봉착했다. A점, B점 좌표를 못 구하잖아. 하지만 우리는 그때 근해값을 알파, 베타로 해버릴까? 그리고 알파, 베타의 값을 이렇게 해버리려고 해. 되셨나요? 그럼 여기가 지금 베타라고 잡은 거고 여기를 지금 B점 좌표 알파라고 잡은 거지. 그런데 A점 좌표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으려나? A점 뭐라고 표현할래? A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프 미는 점은 대입하면 등호화 성립한다니까?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했으니까 즉답하셔야죠. A점 좌표의 값은 베타의 값을 대입하면 베타의 적으로 표현할 수 있던지, 그렇지 않다면 A점 좌표의 값은 베타 컴마 A점은 포물선에 있는 점이도 하고 직선에 있는 점이도 하기 때문에 베타 컴마 베타 플라티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점으로 푸는 게 편리할지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B점 좌표의 값은 뭐라고 잡을 건데요? 알파 컴마 알파의 제곱 또는 알파 컴마 알파 플러스 t라고 잡을 계획인가요?
두 개 중에 t가 있는 게 편리할지 아니면 제곱 있는 게 편리할지 그걸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시점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일단 AH 길이가 몇 순주는 아니? 듣고 있습니다. 베타 루트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네요. 뭐라고요? A점의 X좌표의 값은 베타, H와 B점의 X좌표의 값은 알파라고 우리가 적었다며. 근데 여기 길이가 누구냐고 물어봤잖아.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는 게 길인가? 이해된 거 맞죠? 네. 이제 CH 길이 값을 구하려면 C점 좌표 필요한 것 같은데? 요게 문제네. C점 좌표를 알고 싶습니다. C점 어떻게 구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C점을? 절반. A에서 0점. 네, 중3 때 폼을 쓰는 y는 x제곱 y축 대칭인 거 알고 있군요. 네, 시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베타구만. 그러면은 BH 길이가 누구야? 여기는 H의 X좌표는 알파인데 C점의 X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두 점 사이의 길이가 무엇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네, 큰 거에 작은 거 빼야 되죠. 알파에서 마이너스 베타를 뺐습니다. 자, 그럼 두 개 값을 이용해서 빼라고 한다 했잖아. 그럼 빼보자. t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t인데 ah에서 bh를 빼라고? 그게 뭔데? bh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다. 알파벳을. 여기 나 ch라고 썼어야 되지. 자, ch 값을 뺐습니다. 빼면 누구냐고요? 마이너스 2. 자, 이제 목적하는 바는 t가 0으로 왔을 때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t라는 문자만 있었으면 좋겠거든? 알파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선생님 처음 계획은 근과계수 관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게 처음 계획이었거든? 하지만 지금 알파 하나의 근만 구하는 거잖아? 그 근 중에서 작은 근을 구하는 거지? 그럼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근의 공식 적용했습니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인가? 그 중에 누가 알파라고? 마이너스. 네, 가운데 뭐 마이너스인 게 작은 알파 값이네. 끝났네. 대입했습니다. 리미트 t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분모에 있는 값은 그냥 t가 되는데 알파한테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잖아. 알파한테 마이너스 2 곱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2 곱한 건가? 알파의 값은 요 가운데 보호가 마이너스인 게 알파 값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했나요 지금? 그럼 이제 꼴이 무슨 꼴이야?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무슨 꼴인가요? 네, 0분의 0이 되네? 0분의 0 꼴에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유리화 했습니다. 분모에다 곱한 녀석의 값은 루트 4t 플러스 1 플러스 1을 곱했습니다. 분자에도 곱했습니다. 분자에 뭐가 남죠? 4t 플러스에서 1을 뺐으니까 4t가 남나? 빵분의 빵꼴 원인 되는 t의 값은 약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빵 대입하면 2분의 네, 그 값이 2가 되겠네요. 시킨 대로만 풀면 되니까 할만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문제는 풀어줄 시간이 없네요. 자, 집에 가서 숙제. 미적분 원에 있는 함수의 극한을 개념센 수학도 이제 마무리해서 오시고요. 문제집센 수학도 마무리해서 오세요. 내일 월요일 날은 쉽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납시다.